안녕하세요. 이제 막 2돌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열혈 육아 맘입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여 아이를 키우는지라 힘들면서도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남편과의 만남은 제가 남편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에 격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엔 사장님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열정이 있는 그의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오갔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시댁의 반대는 어마어마했어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 2남매를 키우셨기에 힘들게 사셨거든요. 남동생은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유학까지 보내놨으면서 왜 그 집 딸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시켰다니? 네가 그 경리 나부랭이랑 결혼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좋은 대학교 보내고 잘 되라고 뒤에서 서포트 해준 게 누군데 그래? 엄마 마음 알아요. 근데 결혼은 내 의사로 결정하는 거잖아. 누구보다 마음 따뜻한 여자야. 엄마한테도 잘할 거고. 나한테 잘하는 게 뭔데? 집안 빵빵하고 내조 잘하고 예단 잘해오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라고. 아휴, 속상해 정말. 내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윤비 받아줘. 윤비도 아마 엄청 잘할 거고 나도 중간에서 진짜 잘할 거니까. 너의 뒷배경이 되어줄 와이프가 중요한 거지. 나한테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하니? 아들 키워봤자 진짜 소용없다더니. 귀하게 키운 아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에게 장가 보내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던 어머니였지만 아들의 완강한 의사표시에 결국 2손 2발 닫은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 시집을 간 첫날 이바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팽개치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이번 인생 정말 힘겹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런 시집살이는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 만큼 고달픈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이바지 음식 해온 꼬락서니 보소. 옳게 이건 아니지 않아?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 정도 돈은 써야지. 이런 집에 시집 오면서 너무 아낀다. 이래서 급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하는 건데. 솔직히 내 동생 학벌에 외모에 능력이면 전문직 여성들이 줄 섰어. 근데 그런 남자랑 결혼한 올케가 겨우 이런 걸. 아휴, 누가 먹는다고? 치워. 아니 이거 일하는 아주머니 드리면 되겠다. 뭘 보고 자랐어야 이런 것도 준비하지. 너 친정에서 이런 거 할 때 친정엄마가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디? 그 밥 맞아. 현우 씨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 집 음식들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누가 그래? 내가 이딴 음식을 먹을 것 같아? 우리가 재벌은 아니다만 그래도 준재벌급인 거 모르니? 알아서 눈치껏 잘하란 말이야. 알겠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 한순간이니까 한시도 긴장 풀지 말고 우리 비에 맞춰야 할 거야. 어머님, 그래도 음식인데 이렇게 내팽겨치는 건 아니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나요? 너 나 가르쳐? 나 그 당시에도 대학까지 나온 여자야. 요즘 시대에 대학 안 나온 네가 날 가르칠 군번이니? 입 다물어. 눈치가 없으면 말이라도 잘하던가. 입만 열면 하여튼 전할리라니까. 없이 살면 고분고분하기라도 해야지. 한 번은 눈 감아주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입 열다간 너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내가 왕년에 아주 무서웠어. 시어머니는 제가 한마디라도 하려고 치면 대학을 운운하며
제 입에 자물쇠를 채워버렸어요.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 잠시 2달 동안 휴직 기간을 가졌는데 그 2달은 시댁에 매일같이 불려다니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답니다.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어머님은 제가 남편 덕에 사는 꼴은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 역시 절대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저를 그런 여자로 몰아가며 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특기였어요. 너 어려서 이런 거 많이 해봤다고 했지? 오늘 저거 커튼 다 빨고 우리 몽순이 목욕까지 시켜라. 우린 백화점 다녀올 테니까 알아서 눈치껏 청소해놔. 오늘 일부러 아줌마도 안 불렀으니까 어디 한번 그 집안일 솜씨 좀 보자. 네가 우리 아들을 받들어 모실 수 있는지 내가 눈여겨볼 거니까 깨부리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할 거야. 그리 알고 우린 갔다 오마. 내 방도 깨끗이 치워놔. 나 먼지 알토리라도 있으면 재채기 하니까. 이게 네 주제니까 주제 파악하면서 하렴. 지 주제에 이런 집이 가당키나 하니? 나 같으면 맨날 아침마다 문안 인사 올리면서 절을 하겠어. 네 팔자 얼마나 폈어? 이걸 저 혼자 다요? 게다가 전 강아지 알레르기까지 있어서 강아지 목욕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건 하는 데까지 할게요. 강아지 알레르기 있는 건 네 사정이고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아. 너 우리가 누군지 잊었어? 너같이 하찮은 애가 말대꾸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린 너랑 근본부터가 달라. 태생이 다르다는 거지. 옛날로 치면 우린 양반, 넌 노비랄까? 형님, 말 조심하세요. 노비라뇨. 그리고 제가 현우 씨 보고 결혼한 거지. 이 집안 보고 했나요? 요즘 시대에 진짜 웃기네요. 현우 씨 어머님이고 누님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다만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작작 괴롭히세요. 웃겨? 계속 웃으면서 해봐 그럼. 너 우리 현우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 말에 복종해야 할 거야. 네가 그거라도 안 하면 어쩔 거니? 하여튼 주제에 남자 하나는 잘 물어서 팔자 피려고 했나 본데 우리 집을 만만히 봤으면 큰 오산이다. 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시집살이는 대단했어요. 남들이 봤을 때 답답해 보이시겠지만 이때는 그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잘 보여서 남편과 함께 가정의 평화를 찾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단언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저렇게 시어머니가 불러서 청소와 강아지 목욕을 시킬 때면 이상하게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늘 전화가 왔었고 시댁에 와 있다고 말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파악이 되는 것처럼 제 남편은 알아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주기도 하는 센스를 보여줬어요. 정말 중간에서 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고 노발대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전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또 욕 한 바가지를 들어야 했어요. 내가 너 보고 하란 청소를 네 남편한테 고자질해서 사람을 보내게 해? 우리 멍순이가 얼마나 손을 탔는데 남의 식구한테 목욕을 맡겨? 너 이제 보니까 없이 살아서 지질이 궁상인 줄만 알았는데 엄청 영악하구나. 이 못돼 처먹은 것. 너같이 머리 쓰는 여우들 내가 아주 잘 알지. 너 같은 앤 두고두고 혼쭐 내줘야 해. 알아? 우리 집을 만만히 보고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다니. 너 같은 애가 제일 무서운 거야. 어떻게 현우한테 고자질을 할 수가 있니? 너 진짜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고자질한 거 아니고요. 현우 씨가 알게 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던 남이 하던 해놓으란 대로 해놓으면 된 거 아닌가요?
결국 멍순이 목욕 잘 됐고 어머님이 말하던 집 청소 다 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너 같은 애가 우리 현우를 만났으니 내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이런 큰 집에 네가 가당키나 하니? 네가 두 손 들고 이 집 나갈 때까지 우린 가만 안 있을 거니 그리 알아. 내가 애비 없이 얼마나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니깎게 스틸을 해? 어머니가 아들이 행복한 길을 바라야죠. 어떻게 아들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요?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우리 엄마를 가르치네? 너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너 같은 건 혼 좀 나야 돼. 오늘 어디 나한테 한번 당해봐. 정 그날 신우에게 머리끄덩이까지 잡혔답니다. 절 그냥 호구로 하는 시댁 식구들이었고 전 그 길로 시댁을 뛰쳐나갔어요. 남편 또한 이 소식을 듣고는 신우이와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쳤고 결국 남편이 안 본다고까지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과를 하였답니다. 맘 같아선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남편을 봐서 한 번만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비는 이것뿐이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제 몸에 손대면 저 정말 안 참아요. 이번에 이렇게 사과하셨으니 넘어가지만 다시 한번 그러면 저도 어떨지 몰라요. 그래, 알겠다. 우리 딸이 너무 섣부르긴 했어. 근데 사실 맞잖니?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다고. 네가 자식 낳아봐라.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에휴, 말을 말자.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됐고, 어쨌든 현우한테 네가 말 좀 가서 잘 전달해. 너 때문에 사단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우리 집은 다 글렀어 정말. 시어머니는 사과를 그래도 했지만 정작 절 괴롭힌 시누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은 걸로 만족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6살 차이가 났고 저와도 나이 차이가 났던 시누였기 때문에 저 나이에 시집을 못 가서 저렇게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는구나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 수양을 하듯 마음을 다스리며 살고 있을 때 외국으로 유학 간 동생이 귀국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우리 윤석이 귀국하는데 그래도 누나랑 같이 가서 배웅해 줘야지. 아휴, 윤석이가 몇 년 만에 나오는 거니? 이제 MBA까지 다 받고 끝난 거지? 국내에서 벌써부터 윤석이 스카우트 한다고 하더라. 이런 거 보면 너한테 참 미안하기도 해. 에이, 됐어. 어차피 난 공부랑 거리가 멀었잖아. 당연히 재능 있는 아들 몰아주는 게 정상이지. 난 괜찮으니까 나한테 미안해 안 해도 돼. 엄마는 없이 사는 형편에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윤석이 귀국하면 얼마나 철들었는지나 봐야지. 그러게나 말이다. 네 아빠도 이런 모습을 봤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래도 윤석이라도 공부를 끝마쳐서 다행이야. 엄마는 저에게 미안해했지만 전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 만에 동생을 보게 되었고 학위를 밟느라 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동생이었기에 정말 반갑기 그지없더라고요. 어느새 남자가 되어 훈남에 헌칠해진 남동생을 보니 기분이 좋았답니다. 동생 또한 오랜만에 저를 보고 나서 그런지 너무 좋아했고 제 옆에 믿을 만한 남편이 있는 것도 참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와, 누나, 진짜 시집 잘 갔다. 엄마한테 얘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누나 옆에 이런 듬직한 매형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저남, 우리 이제 남자끼리 술 한잔 하면서 자주 모이자고. 안 그래도 누나가 나랑 결혼해서 스트레스가 많거든. 에이,
매형을 모시고 살아도 시원찮죠. 안 그래, 누나? 저도 이제 외국에 갈 일 없으니까 정말 잘 지내봐요. 역시나 남편과 동생은 잘 통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한국에 나오자 엄마 또한 너무 기뻐하셨죠. 혼자 시집을 가서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나마 옆에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안도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전 몇 달 뒤 꿈에 그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 친정엄마와 남동생은 너무나도 축하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신경 쓰지 않았죠. 임신했으면 입이 하나 더 느는 거 아니니? 아니 어차피 네 핏줄 섞인 거 내가 뭐 그리 달가워한다고 임신을 해? 로열 핏줄도 아니고 쥐뿔 없는 집안 출신의 애인데 아유 됐어. 애기 핑계대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 본데 큰 오산이다. 그러게 말이야. 누가 좋아한다고 입이 찢어지는 건지. 고모 노릇 바라지 마. 나나도 챙기기도 바쁘니까. 그래도 현우 씨 아이인데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저도 할머니 고모 노릇 바라지 않을 테니 그럼 저한테도 며느리 노릇 바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피차일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 참아도 제 뱃속 애한테까지 출신이 어떻고 저쩌고 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님네보다 잘 살진 않지만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모욕을 주시는지 정말 애당초 이해가 안 가네요.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누가 너 간다고 누나나 깜빡하냐? 이따 현우한테나 집에 들르라 그래. 너만 비추지 말고 현우 좀 보내란 말이야. 제 말에도 누나나 깜빡 않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임신하고 몇 달을 안 찾아뵙다가 어머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를 불렀고 그 뒤에 역시나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갑자기 아줌마가 못 온대지 뭐니? 그럼 누가 해? 내가 해? 네가 해야지. 난 이런 거 해본 적 없다. 우리 딸이 산낙지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가 좀 손질해봐. 넌 이런 거 많이 만져봤을 거 아니냐? 아유 징그러워. 얘 뭐해? 얼른 손질해. 임신한 절 불러다가 산낙지 손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입덧 심해서 낙지 근처도 못 가요. 못하겠네요. 옛날엔 그런 거 다 참고 견뎌냈어. 임신 너만 한다니? 뭘 그리 유난이야? 당장 가서 손질해. 손질 안 하면 못 나가.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를 절대적으로 못 나오게 하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토악질을 하며 손질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엮이지 않으리라고 다짐도 다짐하였어요. 남편에게도 당분간 시댁과 연을 끊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남편도 일련의 과정들을 아는지라 가만 안 있겠다고 하는 걸 제가 기어이 말려 참게 했답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이니 그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유, 출장 날짜가 잡혀버렸네. 이번에 내가 중국에 가서 미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 설마 이때 애가 나오진 않겠지? 가뜩이나 미안한 게 많아서 내가 꼭 옆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해외 미팅권이라 꼭 가봐야 할 것 같아. 에이, 알지. 내가 당신 일하는 거 왜 모르겠어. 나도 해봤던 건데 괜찮아. 아직 2주나 남았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와. 당신이 일을 해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우리 아가가 기다려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몸 조심하고, 알겠지? 출산을 2주 남긴 시점, 남편이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양수가 터져버렸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도 없었고 어차피 기뻐해주지 않을 걸 알기에
출산을 할 때도 굳이 시댁에 알리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시어머니는 출산하고 조련에 갔다 온 저를 초대하여 출산 축하상을 차려준다며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처음으로 받는 황송한 대접이었기 때문에 제 어안은 벙벙해져만 갔죠. 아유, 우리 며느리 하나뿐인 우리 손자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너한테 이런저런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애 아빠도 없이 혼자 출산하느라 힘들었지?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럼 갔을 텐데. 친정도 멀리 살잖니. 그래도 너무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밥상 차려봤다. 아줌마가 도와줬지만 그래도 내가 엄청 준비한 거야. 나한테 섭섭한 거 많았지? 며느라, 그간 미안했다. 어서 먹거라. 우리 손주까지 낳은 몸인데 귀하게 내가 대접해야지.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의아하긴 하네요. 손주 별로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러는지 물어볼게요. 뭘 왜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하나뿐인 조카를 낳아준 몸인데 우리가 너무했다 싶어서 그래. 의심하지 마. 그리고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아유, 내가 일도 그렇고 나이도 많잖아. 그래서 좀 괜히 그런 게 있었나 봐. 이해해 줄 거지? 우리 윤미는 착해서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든 묵은 감정들은 다 풀어내자. 쥐뿔 없는 며느리 노예 취급한 시모가 출산 축하상 준비했다며 절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사죄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던 터이고 호르몬의 영향인가 그 미안하다고 하는 말에 눈물이 터져 버렸답니다. 그렇게 눈물을 대차게 흘리고 저 역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출장 다녀온 남편이 진수성찬을 보고 시모와 시누이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객소리 나게 우지끈 말로 밟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황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었답니다. 남편은 말로 밟는 게 뭔지 보여주듯 시누이와 시모에게 저 대신 엄청나게 퍼부어 주었고 시어머니는 당황 그 자체였답니다. 내가 헤어지라고 했지? 애 엄마 불러다가 지금 이제야 용서를 구하는 거야?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말이 다 안 나와. 누나 당장 사죄하고 절대 만나지 마. 내가 윤미 볼 낯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장 헤어지라고. 너 왜 그러니? 네가 동생이면 오히려 누나를 잘되게 밀어줘야지. 지금 누나 보고 헤어지라고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네 누나 이제 40이 넘어서 그런 남자 언제 만나라고 그래? 윤미랑 너 그리고 사돈어른만 눈 감아주면 다 문제될 게 없는 일이라고. 제발 양심이 있어야지. 누나가 어떻게 그런 어린 남자를 만난다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내 얼굴에 똥칠 마. 제발 한 번만 봐줘. 그래, 말 나온 김에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사실 나 윤석 씨 만나고 있어 올케. MBA도 마쳤겠다. 아주 대단한 사돈 총각이더라. 나이도 어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도 뚜렷하고 이곳저곳에서 능력을 발휘 중인 거 보니까 내 사익감으로 딱이야. 겹사돈 그까짓 거 뭐 난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애미야, 네가 잘 좀 밀어줘라. 미치셨어요? 제 동생이 몇 살인 줄이나 아세요? 지금 형님이랑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밥상을 차려서 절 달래주려고 하신 거군요.
진짜 가증스러워요. 제 동생도 이 모습을 아나요? 형님 본 모습 말이에요. 전 반대입니다. 미안하다, 윤미야. 진작 알았고, 누나한테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하자고 자꾸 처남한테 들이대는 모양이야. 내 손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포기가 안 되나 봐. 진짜 미안해. 내 누나지만 창피하고 염치 없다. 누나도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그 나이 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라고. 엄마도 더 이상 그만 부추겨요. 내 사전에 둘의 결혼은 없으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밥상을 차리고 가증쇼를 한 것은 알고 보니 신우이와 제 남동생이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제 남동생은 그 누구보다도 제가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우이가 제 신우이인 걸 몰랐고, 이걸 알게 될 시 당장 남동생이 헤어지자고 할 것 같으니 저한테 이런 연막 작전을 펼친 겁니다. 남동생 측에선 가볍게 만나보는 중이었지만 나이가 있는 신우이는 능력 있는 남동생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중이었나 보더라고요. 남동생이 제 남편에게 연애 상담을 하면서 그 상대가 본인 누나란 걸 안 남편이었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당신이 나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한테 천한 노비 출신 어쩌니 해놓고 내 동생이랑 결혼을 해? 웃겨 진짜. 당장 가서 헤어지라고 할 거고 모든 거 다 폭로할 거야. 그럼에도 당신과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이 집에 더는 못 살아요. 예, 미안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네 남동생인 걸 우리가 알았겠니? 한 번만 봐줘라. 우리 손주랑 네 남편 생각해서. 제 동생을 생각해서 파탄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해야겠네요. 절대 허용할 수 없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안 돼요. 나 윤석 씨 없으면 죽어.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남자 만나겠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이 중요하지. 내가 앞으로 형님으로 단단히 모실게. 그러니까 제발 내 결혼 적극적으로 지지해줘. 미쳤네. 양심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그것도 내 동생이랑?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고 싶어요? 와, 진짜 이런 인간인 줄 몰랐네. 내 동생이 미쳤다고 12살이나 많은 아무것도 없는 노처녀한테 장가를 가겠어요? 그러라고 우리 엄마가 공부시켰는 줄 알아? 아니, 솔직히 12살 많으면 어때? 착하면 그만이고 내 동생 생각해주면 그만이지. 근데 본성 어디 가겠나요? 내가 인격을 아는데. 제발 부탁이다. 네가 힘 좀 써줘.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내 딸 이렇게 노처녀로 늙어 죽게 할 거야? 너만 돌아서면 돼. 아, 진짜 양심 좀 챙겨. 지금 윤미한테 이럴 게 아니라 엄마는 누나 설득해서 처남이랑 못 만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에휴. 전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당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내 편이라지만 그래도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엄마의 평생을 다 바친 동생을 그런 여자와 결혼을 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고, 친정에 도착한 후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답니다. 동생은 펄쩍 날뛰며 손사래를 쳤었고, 더 대박인 건 신우이가 나이도 8살이나 속였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신우이의 본 나이를 듣자 놀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던 신우이라는 사실에 더 치를 떨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남동생은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았던 터라 정리가 빨랐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꾸 결혼하자는 신우이에게 지금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집을 가려고 했던 신우이였던 거예요.
와, 진짜 몰랐어. 아니, 어떻게 나이까지 속이냐? 내가 누나 신우인 걸 알았으면 진작 안 만났지. 미안해, 누나. 네가 뭘 미안하냐. 알고 만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너도 감정이란 게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아니야. 난 그 여자의 본성을 다 알고 있어서 하는 말이고 널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판단은 네가 잘했음 해. 참, 진짜 아휴. 결혼할 때부터 대놓고 내 앞에서 너를 쥐잡듯 잡던 사람이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미쳤네. 내가 윤미 신우의 성격을 잘 알아서 그래. 결혼식에서도 얼마나 나를 하찮게 여기던지. 근데 그런 인품을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생각을 해? 나이도 많아가지고 도른 거 아니니? 엄마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허락 못한다, 윤서가. 절대 안 돼. 엄마, 나도 안 가요. 가뜩이나 갑자기 결혼 얘기하고 부담스러웠던 참이었어. 내가 무슨 결혼이야. 더 이뤄야 할 게 많은데. 그렇게 동생은 신우이에게 이별 통보를 하였고, 신우이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결혼의 희망이 사라지자 울며불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그 모습에 정말 이가 갈리고 역시나 천성은 못 숨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저리 양심이 없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을 보니 역시나 싶어 이 결혼을 반대한 죄책감은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으로서 역시 최악이었거든요.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 없게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젊은 남자 꼬시래요? 참나, 주제를 알아야지. 아, 형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인 거 알죠? 주제 파악하세요. 어디 할머니 같은 사람이 앞길 창창한 젊은이랑 말이 되나요? 뭐? 네가 감히 나를 훈계해? 노비 같은 게 어디서 나이 가지고 함부로 나한테 막말이야? 너 나한테 혼나 볼래? 또 머리끄덩이 잡게요? 역시 천성 안 변한다더니. 내 동생이 당신이랑 헤어지기 천만다행이지.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결혼에 집착하는 게 이상했다고. 본인은 이제 막 사이 초년생인데 어쩜 그렇게 몰아붙이는지 이해가 안 갔다고 하던데. 만난 지도 얼마 안 된 사이에 이 남자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았나 보죠? 시집을 그렇게 가고 싶으면 성격이나 고치세요. 윤미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진짜 내 누나지만 수치스럽다. 내가 이제 처남 얼굴을 어떻게 봐? 나이까지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니 진짜 미쳤지. 그렇게 시집 가고 싶으면 윤미 말대로 성격이나 좀 고쳐. 본인을 돌아보란 말이야. 이것들이 쌍으로? 감히 네가 나를 가르쳐? 현우까지 네 편 만들었다 이거지? 너 윤석 씨 누나만 아니었음 가만 안 뒀어.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어디 한번 맘대로 해봐요. 또 손대면 그냥 경찰에 고소해 버리라니까. 인간 같지도 않아 정말. 나 진짜 윤석 씨랑 결혼하고 싶었단 말이야. 내 이상형이었다고 지적인 훈남. 게다가 앞날 창창하고. 근데 왜 못하게 하냐고.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모시고 살게. 형님이라고 대접도 할 거야. 그러니까 딱 눈 한 번 감아줘. 신우이는 사이코처럼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화내다가 하며 반복을 했고 마지막에 제가 진절머리를 쳐대며 싫다고 하니 이젠 안 되겠는지 결혼이 틀어지자 저를 몰아세우며 막말을 했고 역시나 저런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렇게 남편에게 시댁과의 연을 완전히 끊고 싶다고 말을 했고 남편 또한 이 모습을 모두 보고 본인도 시댁과 손절하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 본인 가족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남편이었던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진절머리가 나면서 아이마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댁에게 손절을 선언했어요. 내가 아들이 둘도 아니고 오직 너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를 안 본다고 하니? 그 망할게 너한테 우리 보지 말라고 해? 내가 싫어 이제. 윤미한테 미안하고 염치 없고 진짜 싫으니까 다신 연락 마요. 정말 정 떨어져. 누나 때문에도 창피하고. 너 걔랑 당장 이혼해라. 우리 딸 결혼도 파토내고 저 망할 게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고. 당장 이혼하고 헤어져. 다시 우리 원래 아들 현으로 돌아오란 말이야. 너 정도면 제가 더 충분해. 이제 우리 딸 결혼도 망했는데 너라도 더 좋은 혼처 잡아서 결혼해야지.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더 대박나게 해줄 거니까 당장 이혼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받아줄게. 그만해요 진짜. 진절머리 나니까. 마지막이라고 하고 온 거고 다신 연락 마세요. 어차피 이사단 아니었어도 윤미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보고 저 역시 손절할 기회만 엿보고 있던 거니까 그렇게 노여 안 하셔도 돼요. 시댁에선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될 대로 되라 싶었는지 제 남동생에게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며 막말을 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고 남동생 또한 오히려 자기에게 8살이나 속이고 접근 후 결혼을 하자고 한 것을 가지고 혼인 사기로 엮는다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렇게 하자 시댁에선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답니다. 그 일이 시댁과의 마지막 사연이에요. 남편은 그때 이후로 절대 시댁과는 연락을 일치하고 있지 않고 저 역시도 아이의 육아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건너 듣기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직까지 본인들이 최고인 줄 알면서 동네에서 특이한 모녀로 손꼽힌다고 한답니다. 시어머니인 시누이를 시집 보내기 위해 이곳저곳에 혼처자리를 묻고 다니지만 이미 소문이 파단 모녀였기 때문에 좋은 선자리가 들어올림 만무했어요. 남편도 시댁의 도움 없이 본인 힘으로 자수성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댁 쪽에서 돈에 있어서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터라 간간히 시누이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칼 같은 남편이었기에 그 모든 말들을 무시하고 있고요. 저 역시 아직까지 저를 노비 취급한 시댁이 용서가 되지 않네요.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행동들을 가끔 돌이켜보곤 하는데 가끔은 피식피식 웃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에게 열중하는 삶을 살다 보니 오히려 아픔을 빨리 치유한 것 같네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신이 건강하게 말이죠.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이 늘 잘 되시라고 소망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시부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정신없이 정리하다 보니 벌써 시부가 돌아가신 지도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시부의 장례식 때 있었던 일들이 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황당했던 사건이 눈앞에 펼쳐졌었는데요. 그때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는 상태라 글을 쓰는 지금도 정신적으로 괴롭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겪었던 일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하셨던 시부가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옆구리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고통을 참아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셨는지 혼자서 병원을 가셨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 가족이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미 집은 초상남 분위기였고 오열하는 시모 옆에 시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셨어요. 시댁에 오기 전에 전화통화로 듣게 된 시부의 병명은 췌장암 말기였고 이미 손을 쓰기에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른 장기에도 벌써 암이 전체적으로 퍼진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의사는 주변 정리를 권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않았었죠. 저는 그때 췌장암을 처음 들어봤었는데 알고 보니 암 중에서도 치료하기가 제일 어렵고 이미 병명을 알았을 때는 진행 상태가 많이 늦어버려 완치가 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워낙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하셨던 시부가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운동을 격하게 해서 살이 빠진 것 같다며 불편함을 느끼셨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불편함을 얘기하셨지만 가족들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시부가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해서 그런 부작용이 온 거라고 말하니까 저희는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저희 부부와 형님네에는 시부에게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다면야 당연히 희망적인 말이라도 할 텐데 이미 병원에서 완치 불가 판정을 내려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희망적인 말이 되려 시부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 될 것 같아 가족들 모두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던 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암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된 터라 저희 부부도 그날 이후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었어요. 췌장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술을 워낙 좋아해서 꼭 밥 먹을 때마다 반주를 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먹지는 않고 한두 잔만 먹긴 했지만 버릇처럼 생활에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는 가족들에게 젊다고 자만하지 말고 건강검진은 시간 될 때마다 필수로 받아야 된다면서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간 게 너무 후회가 된다면서 가족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며 시부를 설득했지만 이미 시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연명치료를 거부했어요. 남은 시간 살아보겠다고 병원에서 발버둥 치다 떠나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다며 현실을 받아들이셨네요. 그렇게 시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바쁘게 보내셨고 후회 없는 삶을 보낸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1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오면서 항상 가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집안의 가장으로서 중심 역할을 잘해주셔서 시댁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시모도 저에게 크게 터치하지 않았었고 평범하게 지내왔었던 삶이었는데 시부의 장례식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장례가 시작되던 날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정신없던 와중에 일손이 모자라 저도 양팔 걷고 조문객들 식사를 챙기고 있던 도중 그런 저를 지켜보던 시모가 저에게 손짓을 하길래 가까이 다가가니 따로 얘기를 좀 하자시길래 휴게실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일을 하기가 싫은 거야? 조문객들 몰려와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으면 네가 일단 자리를 안내해서 빈자리를 채워야지. 너까지 멍하니 서 있으면 어쩌자는 건데? 조문 오신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시간이 없는데 저렇게 세워두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내가 이런 말까지 너한테 해야 되겠니? 어머님이 하도 고집을 부리셔서 선택한 일인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같이 온 일행분들을 따로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은 좀 저렴해도 조문객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홀이 넓은 데로 선택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이 무조건 초호화 장례식으로 치르겠다면서요. 대부분 식사 안 하시고 돌아가신다고 하길래 저희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조문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식사를 하실 생각이시던데 비용만 비싸지 홀이 너무 작아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가족들 말 들었으면 조문객들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 내 잘못이라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 떠난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장례라도 제대로 좀 신경을 써주고 싶어서 한 번뿐인 장례식 초화로 해주려던 것 뿐이었어. 음식 퀄리티 자체가 다른데 조문객들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장례 음식은 안 먹고 갈 줄 알았다고. 어머님은 저보다 장례식도 많이 다녀봤잖아요. 식사 대접하는 건 기본인 거라고요. 몰리게 될 거 뻔히 아셨으면서 돈만 비싸지 홀은 너무 작아서 걱정했었는데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저희 장례식에 일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몇 분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일손이 모자라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돼요. 사람 한 명 더 쓰는 것도 돈인데 네가 몇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걸 뭐하러 사람을 더 써? 주방 보는 사람 2명에 홀 담당 2명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오늘이 첫날이라 조문객들이 많이 오는 거지. 내일이면 한가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놀 게 뻔한데 뭐하러 돈을 쓰니? 지금도 많은 돈이 들어가서 후달려 죽겠는데. 어찌됐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신경이 좀 쓰였는데 어머님 옆에 있던 남자분은 누구예요? 내가 그런 것까지 너한테 일일이 말을 해줘야 되니? 쓸데없는데 참견할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주어진 일이나 잘해라. 바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 시모는 평소 제가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시부가 떠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예민한 것 같아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그냥 딴 사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적응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시모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 한 남자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시모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신 걸 보면 시모와 의문의 남자가 서로 가까운 사이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뒤를 따라 다시 장례식장으로 나오니 상당히 많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조문객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장례식이 있기 전에 하필 식중독에 걸려 탈수까지 오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 중이라 다음날 오기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던 터라 시모는 모든 일을 저에게 시켰어요. 누가 봐도 저는 장례식 상조 도움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던 사이 저희 엄마가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부산에 살고 계셔서 서울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인사부터 주고받는 게 아닌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엄마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뺏은 뒤 뭐 하시는 거냐고 불편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보자 제 손에 들려있던 앞치마를 다시 빼서 들더니 저희 엄마한테 던지듯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적어도 사돈지간이면 장례식장에 올 때 옷차림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죠. 그렇게 옷이 없어요? 추레하게 그게 뭡니까?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네요. 제가 봤을 땐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버님 장례식에 패션쇼 하러 오셨어요?
남들 시선이 중요한 곳은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입고 계신 옷차림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어머님이 하고 계신 스타일은 남들한테 축하받으려고 치장한 것 같아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액세서리를 달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저희 엄마한테 앞치마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설마 지금 저희 엄마 보고 상주도우미 역할을 해달라는 건 아니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사돈지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사돈이 뛰어오셨니? KTX 타고 편하게 왔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지금 상황에서 누구보다 힘든 사람은 나라고. 그리고 사돈은 부산에서 식당 일도 했기 때문에 서빙 일도 잘하니까 도움 좀 받자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니? 저는 그날 시모의 행동과 말투에 기분이 많이 상해서 욱하려 했는데 엄마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엄마는 배우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충분히 시모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그런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엄마도 아빠를 잃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엄마의 입장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모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분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겠다면서 조문객들을 챙기셨는데 식당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일처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자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일손을 도와준 저희 엄마에게 감사하다며 엄마 덕분에 정신없던 장례식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한가해졌을 때부터 술을 마시던 시모가 꽤 많은 양을 마셨는지 갑자기 소주잔을 저희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란 저희 가족은 당황했고 남편과 아주버님이 시모에게 달려가 그만 들어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시모를 휴게실로 들여보내려 했는데 두 형제의 손을 뿌리치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아직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앞치마를 풀려고? 할 일이 산더미니까 쉴 생각 하지 말고 상이나 치워. 도와주기로 했으면 끝까지 도와주라고. 어머니,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제 좀 들어가서 눈 좀 붙여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건데요? 나중에 장모님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먼 길을 오셨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도와줬잖아요. 말만 초와 장례지 일반 장례랑 다를 게 뭐예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상황만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 전부 다 내 탓이다. 나도 너희 아빠한테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미안한 마음에 장례라도 신경 써주고 싶어서 선택했던 것 뿐이야. 옵션만 초호하지 별반 차이 없다는 거 엄마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장모님이 도와줬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저 사람도 옆에 있는데 어떻게 옆에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술 먹었다고 해서 남한테 상처 주는 건 잘못된 거예요. 김서방, 그만하고 얼른 모시고 들어가게. 사돈이 지금 제정신이겠나? 배우자가 떠난 아픔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야. 엄마도 똑같이 아빠 먼저 보냈었는데도 저렇게 하진 않았죠. 어머님이 저러는 건 그냥 화풀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방금 한 말 당장 수습하세요. 너까지 꽤 감히 어디서 명령질이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쌓인 불만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너희 시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참고 있었던 거지.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들었던 적 한 번도 없었다. 그간 내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건데 이제 나도 더 이상 참으면서 살지 않을 생각이다. 사돈은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렇게 버릇이 없어요? 어른한테 얼굴 붉히면서 대드는 게 맞는 거예요? 술을 너무 과하게 드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제 딸을 욕하는 건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안 참으면 뭐 어쩌게요? 한 대 치시게? 장례식장에 들어간 돈도 상당해서 스트레스 받는데 잘 됐네. 땡값이라도 받아서 본전치기하게 쳐볼 테면 쳐봐요. 아이, 그만 좀 해요. 어머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가족들한테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부 다 가식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장례 끝나면 가족들 얼굴 안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냐고요? 지금 세령 엄마도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 것도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머니까지 이러면 정말 힘들다고요.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말고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는 지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제발 좀 들어가시라고요. 이건 내가 쉬고 싶으면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밀지 말라고. 야, 이 옆편네야.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빨리 상 치우라는 말 안 들려? 일당 주면 되잖아. 시모가 뱉은 마지막 말에 온 가족이 경악을 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들 놀란 상태였는데 아까 전부터 신경 쓰이던 한 남자가 시모 옆으로 다가왔어요. 젊어 보이는 남자는 남편과 비슷한 나이대 같아 보였는데 시모의 팔을 잡은 뒤 그만하라는 한마디 꺼내자 시모가 그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순한 양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고 남편이 시모 옆에 있던 남자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시모를 끌고 휴게실로 걸음을 옮기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를 무시하던 남자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는지 몸을 돌려 세우면서 시모의 팔을 잡고 있는 손을 분리시켰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시모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랐고 아주버님까지 시모의 팔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자 시모는 아주버님의 얼굴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형님이 언제 왔는지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그이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손을 함부로 올리는 건데요? 아버님 떠나셨다고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저 남자가 누군데 어머님 자식인 이 사람한테까지 손을 올리는 거냐고요? 저기요, 그쪽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설마 어머님이랑 바람 피운 관계세요?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너도 앞치마 두르고 일이나 도와라. 네가 작은 며느리보다 더 꼴보기 싫은 거 알고 있냐? 갑자기 식중독에 걸렸다는 게 웃기지 않아? 한창 바쁠 때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솔직히 조문객들이 많이 올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한가해질 때쯤 오려고 미리 계획했던 거잖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상태가 안 좋은데도 동서가 고생하고 있을 게 눈에 훤해서 좀 더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힘들게 온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중독 걸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술을 드시려면 곱게 드시던가. 가족들한테 상처 다 주면 어머님한테 남는 게 뭔데요? 속이 후련하세요? 너희들 더 이상 필요 없다. 장례식 끝나면 어차피 얼굴 볼 생각 조금도 없었어. 나도 지금까지 할 만큼 했거든.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참았던 게 왜 그랬는지 알아?
끝까지 숨기고 절대로 들키지 않아야 나한테 불이익이 안 오거든. 너희들이 모르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 할 도리는 해야 되니까 장례식 끝날 때까지만 봐주는 거야. 지긋지긋했던 내 인생에도 이제야 빛을 보게 됐는데 더 이상 너희들 얼굴 볼 필요 없잖아. 시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평소 알던 모습이 아니라서 가족들 모두 놀라고 있었는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장례식장 안으로 시댁 일가 친척분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일가 친척 전원이 고함을 치자 시모의 얼굴빛은 갑자기 새하얗게 굳어버렸고 당황한 얼굴로 시댁 친척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 앞으로 가까이 걸어간 시 큰아버지께서 시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알 수 없는 행동을 보이자 시모가 시 큰아버지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놔.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지금 내 동생 재산 내놓으라고. 오늘 줄초상 한번 치를까? 장례 끝나면 내 동생 재산 가지고 저놈이랑 도망칠 생각이었지? 내가 이때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신 나갔다고 그이가 남긴 재산을 되내겠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제 이름으로 옮겨지는 건 당연한 거고 저도 지금까지 그 사람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아주버님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오셨으면 식사나 하고 가세요. 내 동생이 그동안 모르고 있을 줄 알아? 알면서도 눈 감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몸만 나가면 되지. 내 동생 재산까지 전부 가지고 가겠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면 된 건데 뭘 더 해야 되는 건데요. 눈 감아준 걸 하니까 저도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내 동생 재산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애들 입장은 생각해봤어? 저놈, 네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잖아. 우리 가족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 남의 자식이라고. 바람 피웠던 놈이 도망치다가 사고로 죽는 바람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죄가 없으니까 내 동생이 그동안 모른 척하고 지냈었던 거잖아. 그때 당시 엄마가 필요했던 아이들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내 동생은 계속 참고 살아왔었고 바람 피워서 태어난 아이 부족함 없이 키우게 해줬으면 이제 조용히 떠나면 되지 재산까지 가져가려 해? 너는 내 동생 재산 가져갈 수 없어. 그 사람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자기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애들이 이 사실을 몰랐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사실을 애들이 알면 안 되니까 건강을 철저하게 관리하길래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건강했던 그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얘도 제 배 아파 낳은 또 다른 자식이에요. 당연히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그동안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 넘어온 재산 제 아들한테 다 퍼줄 거예요. 그이가 이미 저를 용서했는데 아주버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 처지는 못 되죠. 아주버님과 남편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었는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시모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시모의 또 다른 혼의 자식이었다는 거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모가 시부 몰래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었다는 건 시모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시부는 자식들을 위해 눈물을 삼켜야 했고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뱃속의 아이는 받아주지 않았고 시모는 태어난 아이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시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는 아주버님과 남편의 양육자가 필요했고
시모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으며 그동안 자식들 몰래 살아오고 있던 거였습니다. 췌장암이 스트레스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들었는데 시부는 그동안 시모와 살면서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내적 스트레스는 병으로 남아 결국 췌장암으로 이어진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큰 아버님은 시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겠다며 압박을 가했고 시부가 남긴 증거물 몇 개를 장례식장 안에서 보여줬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미 시부는 시모 몰래 숨을 거두기 전까지 많은 걸 정리해 놓은 상태였어요. 보통은 시모가 혼외 자식에게 재산을 주기 위해서는 시부와 친자 관계가 등재되어 있어야 법률상 효력이 발생해 시부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시부는 숨을 거뒀어도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영상으로 직접 만들어 두었어요. 어떠한 재산도 혼외자에게는 남겨주지 않을 거라는 유서를 영상으로 확실한 증거물을 남겨두었고 시부의 재산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일부 기증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재산은 남편과 아주버님한테 돌아가는데 이 모든 걸 시 큰 아버님께서 관여할 수 있게끔 영상으로 증거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모에게는 그동안 자식들 키운 거에 대해서는 고생했지만 결혼 생활 동안 바람 피워서 아이까지 낳은 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시모에게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남긴 유언의 영상을 보더니 새하얗게 굳어버렸고 시 큰 아버님은 시부의 장례가 끝남과 동시에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부의 유언이 어느 정도 적용은 되어 시부의 재산은 아주버님과 남편이 거의 대부분 가져가게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시모가 그동안 시부와 살면서 법적 관계를 유지해온 부분과 이혼을 하지 않고 서로의 이득을 위해 합의하고 부부관계를 이어온 거에 대해선 법률상 부부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분은 시모에게도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는 걸로 틀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시 큰 아버님은 시모에게 땡전 한 푼 쥐어줄 수 없다면서 현재 항소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모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선 모두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모는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도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아픈 손가락이라면서 아주버님과 남편에겐 그동안 많은 사랑을 줬으니 이제는 혼외 자식에게 남은 인생을 쏟아낼 거라면서 시모는 미련도 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조금의 고민도 없이 등을 보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 시모와는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시모와 혼외 자식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시부처럼 암에 걸리느니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병들어 몸 아프게 되면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시 큰 아버님이 시모의 혼외 자식을 뒤에서 몰래 조사를 해봤다는데 제대로 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커서 그런지 시모가 주는 돈으로 거의 매일 노름빵을 드나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모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얼마 되지도 않는 남은 돈까지 전부 다 탈탈 털리고 나면 머리 굽히고 들어오려 하겠죠. 그 전에 저희는 시모가 찾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이런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시댁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믿기 어려우셨는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저에게 다가온 그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받아주게 되었죠. 저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린다면 결혼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예의 바른 모습들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큰 어려움이 없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안정적인 직장에서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던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다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계획들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고 눈앞에 엄청나게 높은 큰 벽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영미 씨 집안에선 둘 사이의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거지?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으니까 다른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해도 무조건 결혼 허락을 받았겠지. 그런데 반대로 영미 씨는 우리한테 내세울 게 뭐가 있지? 서로가 처음 보는 자리인데 옷이 그게 뭐야? 옷차림만 딱 봐도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이 결혼 반대하고 싶은데 굳이 허락해 줄 필요는 없잖아? 신경 써서 왔다고 하기엔 옷도 너무 후줄근하고 내 아들이랑 어느 정도 기준이 비슷해야 결혼을 허락해 주지. 이건 뭐 너무 심하게 차이 나니까 고민해 볼 생각도 없어지는데? 아들, 너는 굳이 이 결혼해야 되겠니?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이고 능력 좋은 집안도 정말 많다. 사랑 하나로만 결혼한다는 건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야. 지금은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다지만 몇 년간 지나봐라.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될 테고 주변에 자기 마누라보다 능력 좋고 미모도 뛰어난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 결국 둘이 헤어지는 건 안 봐도 뻔한 스토리인데 굳이 성급할 필요가 있겠어? 둘이 아직까지 30대 초반이고 한창 인생을 즐길 나이에 왜 서로가 지금의 자유를 버리고 살려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결혼이라는 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건 먹고 살기 힘들었을 쌍팔년도에나 했던 말들이지. 지금은 혼자 벌어 인생을 즐기는 게 요즘 세상이야.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영미 씨와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건 우리 집안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불투명한 미래에 내 아들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외식을 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 아들, 연애할 때와 결혼은 정말 다른 거야. 엄마가 한 말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가 생각하시는 기준에 왜 저희가 맞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건데 왜 엄마의 기준으로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거죠?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지금 그걸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보다 좀 못 벌면 어때요? 저희 집안보다 좀 못 살면 어때요?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능력 좋은 집안에 들어간다 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보장 있어요? 서로가 맞는 부분이 많아야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돈만 보고 쫓아간다면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 아닌 몇 달 만에 갈라설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 맞아야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저 혼자 여행 다니고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셨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사람에게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질 텐데 그때 돼서 저와 맞는 여자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저 혼자가 아닌 같이 만들어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선을 긋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모르니?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나야 뭐 어차피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당신 말도 맞는 것 같고 성훈이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 나는 엄마 말에 적극 찬성이에요. 이 결혼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까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연히 좋은 집안에 보내고 싶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나도 결혼은 오빠 혼자 결정하고 진행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집안이 좋아야 득보는 것도 많아지는 거지. 딱 봐도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훤히 보이는데 굳이 우리 집안이 손해보면서까지 오빠가 결혼하는 걸 지켜보고 싶지 않아? 나는 무조건 반대할게. 저희 집안이 남들한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바르게 키워주셨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훈 씨와 결혼하게 되면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는 있어요. 저희 둘의 결혼 후회하시지 않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로 만나온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벌써 4년이나 됐는데 웬만한 건 서로가 잘 알고 있는 만큼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부정적으로만 바라봐 주시는 게 아닌 저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 들어봤자 한 번 정한 마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들, 우리 빨리 나가봐야 하니까 집 앞까지 배웅해줘라. 예비 시모는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를 설득시키겠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저를 택시 태워 집으로 돌려보낸 뒤 급하게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괜히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을까봐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걱정돼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오긴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좋은 소식은 접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이 난감해 하셨죠. 능력 없는 아빠 탓이라며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이건 누구 탓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며칠 뒤 그 사람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모가 결혼에 대해
너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결혼은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아직 시간은 많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었죠. 그렇게 아무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불러내셨고 시모와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아직까지 내 아들과의 결혼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들어보고 싶어서 따로 만나자고 한 거니 속마음 숨기지 말고 다 터놓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영미 씨를 마음에 들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나도 둘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않겠어? 일단 내 마음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내 아들이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라서 그런지 이미 선자리가 꽤 많이 들어왔거든. 그러다 보니 영미 씨 집안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선 성훈이가 좀 더 괜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겠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사랑보다는 돈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 사랑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둘의 사랑은 금세 시들게 될 테고 결국 그 끝은 이혼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되면 서로 시간만 버리게 되는 건데 뭐하러 힘을 빼냐 이거야. 애초부터 서로는 이어질 수 없던 사이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지? 그런데도 결혼을 고집한다면 나도 더 이상 좋게만 얘기하진 않을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라놓을 테니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서로가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 그런데 영미 씨도 내 아들과 결혼하려고 이 자리까지 나온 거잖아? 네, 맞아요. 저희 둘 결혼 허락 받으려고 나왔어요. 쉽게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훈 씨를 놓치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 없어요. 어머님 기준에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좋았다면 바로 결혼 허락해 주셨겠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도 주위에서 많이 봐왔는걸요. 저희 둘이 살면서 버는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이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왜 결혼을 허락해 줘야 하는 거지? 직장도 별로야. 집안에 능력도 없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린다. 하나라도 내세울 게 있어야 고민이라도 해보는데 잘난 거 하나 없는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이대로 결혼 진행한다면 시집살이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그냥 놔둘 것 같냐고? 지금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싶은 거 힘들게 참고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어디서 착한 척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들과 이제 그만 정리해라. 좋게 얘기할 때 하루빨리 내 아들과 헤어지는 게 좋을 거야. 질질 끌어봤자 너만 손해다. 지금 내 아들 뒤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조금의 기회조차 없을 테니 그만 미련 버리고 너한테 수준 맞는 남자 찾도록 해. 어머님은 제가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저에게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뿌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강하게 나오시니까 제 의견을 내세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2번 다시 자기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한 번만 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시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비 시모가 보내는 눈빛은 진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날카로우셨는데 그 순간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가 저를 보며 걸어오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와 엄마가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시모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고 엄마도 제 옆에 앉아 결혼 문제에 대해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처음 뵙긴 했지만 제 예상은 벗어난 적이 없네요. 위아래로 대충 훑어보니 역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더욱더 확실해졌네요. 그쪽 따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인생 좀 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라서요. 서로가 좋다고 해서 함께 하고 싶다는 것뿐인데 자식들 눈에서 눈물 나는 모습을 봐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그쪽 아드님이 내 딸과 헤어지면 원하는 대로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라 생각하세요?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대화 좀 나눠봤는데 만약 결혼 반대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제 딸과 결국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2번의 여자는 없을 거라던데요. 제 딸이 그쪽 아드님한테 얼마나 잘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 말을 지금 믿어요? 여태 인생 헛살으셨네. 다른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면 남자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넘어간다고요. 꼬리치는 여자, 마다는 남자가 있을까요? 그쪽 따님보다 능력 좋고 뛰어난 외모에 몸매까지 좋은 그런 여자가 앞에 있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앞과 뒤가 다른 게 남자들이라고요. 저는 그쪽 따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니 이제 그만 제 아들에게서 떨궈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밖으로 나가는 시모를 보며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얼굴을 붉히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냐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힘들게 결혼을 한다 해도 시집살이는 버티기 힘들 거라며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 거라는 말을 제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꺼내셨습니다. 시모의 행동들이나 말투들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된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해도 양가 집안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의 결혼은 무의미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와 엄마가 예비 시모를 만났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전화가 왔길래 좀 전에 일들을 설명한 뒤에 둘만 생각해선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말을 더듬으면서 결혼을 하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는 말에 눈에 훤히 보이는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죠. 시모는 저보다 더 능력 좋고 집안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한다며 저는 어머님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그 사람은 무조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결혼식을 올릴 거라는 말에 더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과 만나서 진지하게 오랜 시간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만큼
좋은 결과는 없을 거라고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변함없는 제 의견에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던 저 또한 서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집에 돌아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저희는 결국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아닌 헤어짐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실들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헤어졌다는 충격에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만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사람이 바람 좀 쐬고 싶다며 여행을 떠났는지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된다고 저에게 전화 한 통 해보라는 말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저희 둘이 받은 상처는 너무 커진 상태였던 거죠. 제가 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저희 둘은 헤어짐을 선택했는데 또다시 제가 전화를 한다면 서로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셔놓고 왜 저한테 수습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저희 집안이 부족하더라도 받아주셨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저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사람이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한번 결정한 건 웬만해선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니? 만에 하나 내 아들이 진짜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마무리는 좋게 하고 끝내줬으면 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전화 한 통만 넣어봐라. 부탁하마.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 지경이라고요. 4년을 함께 했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한순간에 갈라놓게 만드셨잖아요. 서로에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연락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약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친 어머니는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님의 말에 그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되었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님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과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이었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허락을 해주신 어머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갑자기 왜 말을 바꾸셨냐고 물어보자 그 사람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2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겠다며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어머님과 전화를 끊은 뒤 그 사람한테 곧바로 전화를 하자 저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둘만 좋으면 되는 건데 어머님의 선택으로 인해 서로가 힘들어지는 현실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다며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살 바엔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자 그제서야 어머님이 꼬리를 내렸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양가 집안 상견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정해진 날짜에 시모가 잡은 상견례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장소라고 하기엔 너무 낡은 건물이길래 당황스러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뒤 도착한 시모가 왜 안 들어가냐며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상견례의 분위기와 너무 달랐지만 일단 시모를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어요. 뒤이어 도착한 그 사람은 예비 시모에게 급히 달려가더니 여기가 상견례 장소가 맞냐고 물어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희를 안내했어요. 시모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셨던 장소가 뚝배기집이라 저희는 할 말을 잃은 상태였죠. 그렇게 모두가 자리에 앉자 뒤이어 음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앞에 한 개의 뚝배기가 놓이게 되었네요. 침묵을 지키던 예비 시모는 저희를 보며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없는 집안과 결혼하려다 보니 제가 너무 속이 쓰려 대접할 마음이 딱히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는 해야 될 것 같아 뚝배기집으로 모셨습니다. 요즘 시기에 5,000원짜리 보기 힘든데 여기가 가격 대비 괜찮은 곳이거든요. 후줄근한 집안이랑 딱 어울리니 굳이 어울리지도 않는 격식 차릴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집안이 그쪽 집안보다 못 산다고 해서 저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없는 집안에 굳이 기름칠 칠해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서로 못 볼 걸 다 봤는데 뭐하러 격식을 따져요? 그냥 주는 대로 드시고 할 말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자고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또 상황을 안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한 번만 더 엄마 성격대로 행동하신다면 그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올 거라고요. 왜 하나만 알고 줄은 모르세요? 엄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거 모르세요? 죄송하다는 말부터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견례 장소를 뚝배기집에서 하시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네요. 선택은 엄마가 하셨으니 그에 따른 결과도 엄마가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그 물건 제가 찍어드린 주소로 보내주시겠어요? 너는 엄마가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겠어? 내가 왜 여기에 모이자고 했는지 알아? 이 결혼 반대하려고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 장소를 여기로 정한 거다. 어차피 파투날 건데 돈 아깝게 비싼 곳 알아볼 필요는 없잖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지만 제일 큰 실망을 하게 된 그 사람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밖으로 나가
퀵 배달 온 물건 하나를 가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시모 앞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그 안에서 펼쳐진 건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된 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다들 저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계셨던 게 결국 이런 거였어요? 솔직히 오늘 조용히 넘어갔으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삭히며 남은 인생 살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결국 원하시는 건 전부 돈이었네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앞으로 이 사람한테 가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모든 걸 충당하고 계셨겠죠. 그걸 원하시는 거였고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효도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를 입양한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입양된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두 분이서 나누는 대화에 제가 입양하였다는 말을 꺼내게 되시면서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게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알아봤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두 분이서 나눈 대화는 진실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희영이 너도 입양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네가 벌어와서 바친 돈들 결혼할 때 주겠다고 했던 약속 그걸 우리는 믿고 있었지만 두 분의 배만 채우고 있었던 거야.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건 친자 검사지와 입양기관의 서류들이었어요. 그 사람과 예비 신우는 둘 다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던 거였네요. 두 분은 나중에 때가 되면 전부 설명하려 했다고 했지만 결혼 자금과 목돈을 모아주겠다며 걷어들인 돈들을 이미 전부 다 써버린 빈 통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죠. 두 분이 그 사람과 신우를 이용해 먹으려고 어렸을 적부터 입양해서 키웠던 거였어요. 신우는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을 확인했지만 자신이 입양하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서류를 보게 되는 순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엄청났고 신우는 그 자리를 박차고 식당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키워주셨던 건 그간 벌어온 돈으로 충분했던 것 같다며 두 번 다시 얼굴 마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어버리자 예비 시부모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키워서 번듯한 회사에 입사하게 만들어 이제야 제대로 된 돈을 받아쓰기 시작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그 사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그 사람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땅을 치며 후회했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길 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네요. 결국 그 사람은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두 분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두 분과의 인연을 끊어낸 상태이고 저와의 결혼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그동안 믿고 맡겼던 돈을 전부 다 써버려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태라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밝혀질까봐 결혼을 계속 반대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다면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을 하고 계셨죠.
너무 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 옆에 머물러 주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결국 두 분은 아들, 딸을 잃게 되었고 지금 현재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도 아니고 이용해 먹으려고 입양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결혼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던 거였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그분들은 현재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비나 부양료라도 달라며 구차하게 애원하고 있네요. 예비 신랑은 현재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부양 의무 포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과거의 일은 일단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게 이득일 것 같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저희의 삶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